오늘 그 사업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된 테라노바 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솔직히 첫 페이지에 모든 이제 그날 설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해외란 얘기겠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은 아니고 온라인이구나. 시장, 어떤 공익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영리 목적의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온라인 창업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즌은 현재 4입니다. 그 사이에 서비스의 질이 내용이 바뀌고 어떤 이렇게 절차가 바뀌고 계속 이제 변모가 됐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시즌 4까지고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이제 이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의 이 형식을 무한대로 이렇게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사업 설명회 할 때부터 딱 300개사까지만 모집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마 이 추세로 가면 올해 10월이면 아마 끝날 걸로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5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또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저희가 서비스 용역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육성시키고 발굴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계약 유출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계약 상담하면서 상담하시는 분 쪽에서 계약 의사를 안 밝혀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의사를 안 밝혀도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비용을 지불하시겠지만 저희도 비용을 그만큼 지불을 합니다. 똑같은 투자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상대적이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십 관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외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구나.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노바 코리아는 제가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립을 했고 지분은 현재 제가 100% 가지고 있고요. 이쪽 분야의 사업을 한 지는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창립 10주년 이제 기념식도 했었었고요. 테라노바 코리아는 테라노바라는 의미는 어떤 기회의 땅, 희망의 땅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만들 건데 보통 뒤에는 국가가 들어가죠. 테라노바 USA, 테라노바 저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말이랑 뒤에 단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테라노바라는 뜻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테라노바 저펜이랑 테라노바 USA 지금 그다음에 한국 본사 3개국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해외 법인이 유럽이랑 지금 중국보다는 지금 홍콩 쪽을 많이 유력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을 지금 한 2군데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 올해 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는 시간이 오늘 2시간입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인데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뭘 했는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앞으로 10년 이후에 2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고민하다. 그럼 우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법인 전환을 했던 게 2008년도 3월이었었습니다. 2008년도 3월에 법인 설립을 하면서 제가 직접 사업 구상을 하면서 만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Frontiers of International E-Commerce Hub라고 했습니다. 보통 리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저희는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향후에도 없습니다. 리더는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기회비용도 낭비를 해야 되고요. 도전자들의 경쟁자들의 2위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야 됩니다.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돼요. 근데 최고 올라가는 방법은 정말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허브가 돼도 충분히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컨셉을 잡고 그다음부터 그 이후에 관련된 동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죠. 저희 회사 노하우가 있는 것을 다 계속 창업 교육을 해서 계속 전파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인프라라든가 내부 경험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코트라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무역협회 같은 데 계속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회사의 대회비를 공개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시장이 넓혀질 수 있다면 어떤 그런 거는 전혀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과거에 했던 것들이 결국에 동반 성장하자는 겁니다. 허브.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는 창업자들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잘 공급하는 거는 국내 기업들, 제조업체들, 유통업체들이고, 중간에 유통업체들의 고민도 알아야 되겠고, 온라인 창업자들의 고민도 알아야 되겠고, 그 역할을 하는 게 테라노바 코리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통업체도 잘 살아야 되고 창업자분들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 회사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 2014년도 저희 회사 이제 재무제표 재무 분석 페이지입니다. 현재 뭐 2014년 업종 평균 같은 경우 뭐 매출 원가율, 순이익률, 영업이익, 재무제표는요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요. 테라노바 코리아 검색하시면 뭐 5,000원인가 10,000원 내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해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차트를 한 겁니다. 당연히 파란색은 좋은 지표예요. 파란색은 좋은 지표고 빨간색은 조금 안 좋은 지표예요.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좀 대규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양호하거나 훨씬 뭐 좋은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수치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 달 말에 본사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본사가 이제 통째로 이사를 갑니다. 평생 월세살이 하다가 이제 그 내 집 마련했다는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기 센트로드인데 이 가운데 건물 15층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내 집 마련한 곳은 여기 31층. 이 전체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부동산 처음 샀어요. 처음. 그다음에 이제 그 월세 낼 때 항상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걸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뿌듯함. 그래서 지금 7월 4주차 때 이후로는 왼쪽에 있는 건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소지가 다 왼쪽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명칭이 센트로드고 여기는 이제 IT 센터입니다. 절대 이 센트로드로 가시면은 안 돼요. 저희는 이제 그때는 없어요. 뭐야? 회사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유령 회사였나? 그게 아니라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창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 이 세 부분만 충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창업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창업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거 하나 한국한테 유리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죠. 작년에도 한번 인상이 됐고 또 인상이 됐죠.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자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시킵니다. 금리 인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하죠?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출을 줄였을까요? 늘렸을까요? 그런 게 예측이 된다면 대출을 더 줄여야 되는 게 정석인데 우리 박근혜 정부가 아주 친절하게도 작년부터 갑자기 부동산 사라에서 LTV도 70%로 높이고 뭐 DTI도 뭐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신용대출부터 더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같이 죽자는 얘기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또 일본이 지금 엔화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데 일본과 미국의 밀월 관계가 아주 기가 막힌 것도 조금 언론만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환율 가치를 아무리 폭락을 시켜도 미국에서 용인해 주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국은 찍혔죠. IIAB에 중국이 중심으로 하는 IIAB에 하니까 한국, 미국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금리를 마음대로 지금 조절을 못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안에 국가 위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따라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내수 시장이 막강합니다. 내수 시장이 막강한 데다가 일본은 글로벌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글로벌 브랜드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현재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또 정부의 어떤 판단 미스도 있죠. 작년에 이제 뭐 주택 대출을 더 늘리면 그 자금이 투자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통계로 의하면 뭐죠? 그 자금이 다 생활비로 쓰였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자료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고 있는 85%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에요. 외국계 자금은요, 한국 아니면 대안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이 대안이에요. 여기서 3.5% 주네? 옆 나라에서 3.9% 주네? 그럼 바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금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이게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창업을 계획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언제 사업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올해 대박이 나겠다, 내년 대박이 나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안 되고 3년 뒤에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최소. 경기가 위기 상황이면요. 저희 같은 수출업종은요. 흔히들 말하면 대박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리만 사태 벌어졌을 때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남들 다 죽어 났지만 수출업체들은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1,000원에 하나 팔아서 1,000원 받았다고 그러면 1,500원 급등한다면 수익이 갑자기 50%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주 단위로 2, 3%씩 오르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저희 같은 업종은 더 성장하는 업종이에요. 굉장히 돈을 거의 긁는 업종이에요. 솔직히. 근데 한편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이 저희 업종한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작년은 너무 들떴었어요. 잘 됐다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더 장기적인 플랜도 짜야 되겠다는 현재는 지금 그런 절차를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급등해서 좋긴 하겠지만 다 죽는데 저희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플랜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리만 사태는 외적인 영향이에요. 외적인 영향이 해소가 되니까 바로 정상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내적인 영향, 내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국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창업하시는 거 신중하셔야 되고요. 특히 부동산 사시는 거 3년만 미루세요. 3년 지나잖아요. 부동산 넘쳐날 겁니다. 정말 싸게 나오는 것들. IMF 때나 리만 사태 때 3,500억짜리 빌딩 1,700억에도 나와요. 그거 딱 1년, 2년만 묵혀놓으면 바로 거의 2배로 뛰죠. 바로. 그러니까 진짜 부동산 사실 분들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3년 뒤에 사시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마음껏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이 어떤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런 창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 한 3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 그 가게 같은 거 열기 싫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하기도 싫고 그냥 우리 집 빈 방에다가 컴퓨터 정도만 세팅해 놓고 내가 집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겠다. 투자 비용이 제로란 얘기예요. 제로. 시설비 롯데리아 피자헛이라 해보겠습니다. 피자헛 인테리어 합니다. 한 3억대를 사죠. 그 3억이라는 인테리어가 10년, 20년 두고두고 계속 가나요? 절대 안 그러죠.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게든지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파리바게트 매장을 3억을 들여서 했다. 오늘 이번 달에 수익이 600만 원 나온 데서 그 수익이 600만 원이 진짜 수익일까? 절대 아닌 거래요. 3년 뒤에 그 가게를 문 닫아버리겠다? 그런 거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실 일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돈 버시는 분들은 단순 수익을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고정 비용에 대해서 플랜을 잘 짜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특히 감가상각, 노후화가 되는 것들, 시설비라든가 그런 거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유지비. 집에서 하니까 직원 안 뽑겠죠. 전기세? 집에서 쓰는 전기세 그 정도 쓰면 될 거고요. 컴퓨터는 솔직히 저 정도는 사야죠. 저 정도 투자 안 하고 사업 안 하겠다면 문제가 있죠. 대신 컴퓨터는 좀 좋은 걸로. 제 개인적인 그냥 소견으로는 좋은 거.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를 2개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체 하나로.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동 중에도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동 중에. 그러니까 KTX 타고 가면서 KTX 안에서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해외 가서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출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화기 0700 가져가면 됩니다. 인터넷 안 되는 나라 없어요.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수출 신고, 세무 신고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팩스? 인터넷 팩스 쓰면 돼요. 저도 유럽 출장 가거나 미국 출장 가면 회사에서 오는 팩스는 바로 인터넷으로 앱으로 다 뜹니다. 그럼 팩스 내용 다 보는 거예요. 그 직원이 사장님 무슨 팩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알아서 봐요. 거기서 팩스도 사실 저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 그렇게 편한 세상이에요.
대신 조금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저희 업무 영역 중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거. 다 스마트폰 같은 걸로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수출 신고는 안 돼요. 수출 신고는 PC로밖에 안 돼요. 노트북으로밖에. 노트북이나 PC.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같은 걸로는 수출 신고를 못 합니다. 현재 관세청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빠짐없이요. 인터넷폰, 인터넷 팩스 뭐가 어렵습니까? 하물며 저희 회사에서 그 회원사 육성 과정에 필요한 육성 과정 그 교육도 유튜브로 합니다. 찍어놓은 걸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 무한 공개가 아니라 한 강의 이수하면 다음 강의 이렇게 열어드리는 식으로 또 해요. 비공개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자동차 주행 중에도 들을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럼 화면 멈춰놓고 그 칠판에 적인 거 다시 필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리플레이해서 들으시기도 하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요즘엔 그런 세상이에요. 연봉 1억 원이다. 근데 그건 아시죠? 연봉 1억 원이면 월간 한 800 정도 되겠죠? 그럼 800 정도 되면 실수령이 800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이거저 세금은 월 한 600 정도 받겠죠. 500에서 600 정도. 월 수익이 500에서 600 정도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건. 처음 장사하신 분들은요. 월 5, 600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유지시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할 때 사업에서 지금 핵심이 이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대부분의 창업하신 분들이 여기부터 집중하세요. 매출이나 이익.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월간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재무제표상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약 60%는요. 안정이에요. 안정.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는데 매출 잘 나올 것 같아. 이익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10년 뒤에 내가 이 사업이 더 커지고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 그 확신이 없다. 그럼 그건 불안정한 사업이에요.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뭐 올해 매출액 잘 나올 것 같아. 내년에 매출액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10년 뒤에 이 점포가 훨씬 확장돼 있고 훨씬 매출액이 더 잘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불안정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세요? 그거는 도박이죠. 저희도 그래요. 저도 저희 회사 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회원사 케어를 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항상 회의하고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런 내용들 중에 거의 60%가 안정이에요. 야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후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회원사들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어떤 게 될까? 야 그때 그럼 그때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회원사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다 넘어가 본 사람이니까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육성 과정이 좀 뭐랄까 친절하지는 않아요. 약간 고집스럽기도 하고 회원사랑 잘 싸워요. 저희 잘 싸워요. 절대 회원사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 친절합니까? 계약할 때 저희 보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의도로 계약하시는 거지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합니다라고 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 안 하지 마세요. 정말 저랑 많이 싸워요. 안 망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안 망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망해야 돼요. 안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안정이. 근데 매출형 수익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업 설명회 들으시는 이 키포인트를 매출 순이익 부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셔야 돼요. 어떤 프랜차이즈를 보더라도요. 창업을 보셔야 되고 저희가 강점으로 보이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더 안정적으로 커질 수 있겠다. 야, 10년 뒤에는 내가 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들어야 돼요. 일단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히 여러분들 오늘 이 사업 설명의 핵심이 되는 비기너스 플랜, 정확한 명칭은 비기너스 플랜 플러스인데 그냥 비기너스 플랜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비기너스 플랜.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가 되는 케어 플랜. 그 다음에 4년차 이상의 파트너십. 오늘 이 사업 설명의 핵심은 예지만은 크게 묶으면은 이 케어 플랜과 비기너스 플랜과 이 파트너십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에서 3년차까지는 저희가 하라는 대로 모두 다 따르셔야 돼요. 모두 다 여러분들 성장이랑 관련된 것은 저희가 모두 다 결정을 하고 저희가 모두 다 플랜을 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결산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세무처리, 외환관리법 모두 다 저희가 검증하고 저희가 체크하고 저희가 지시하고 주거래은행 관리부터 어떤 세무사랑 계약을 해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 인증 사업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모두 다 저희가 결정하고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대신 4년차가 됐을 땐 저희가 가르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면 사장님 배우실 건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고 계약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최소 케어 플랜 3년차, 만으로 3년입니다. 횟수로 3년이 아니라 최소 만으로 3년차까지는 스타일의 충돌도 생길 거고요. 가치관의 충돌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걸 좀 이해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안 망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4년차 들어가면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잘 따르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요. 따라와! 그럼 잘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사회경험 다 하셨고 다 성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네 어떤 가치관이나 스타일을 굽히고 따라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저희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친절하기도 해야 되고 사장님들 잘 이끌기도 해야 되고 저희는 다 그렇게는 못해요. 솔직히. 저희 오늘도 아침에도 저희 직원들이랑 회의를 할 때 그럽니다.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지시해. 그럼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안 따르면 선을 딱 그어서 마감 끊어버려. 그 다음에 불이익 줘. 그러면 단계가 10단계까지 되면 한 단계 할 때마다 계속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왜 그래? 우리는 가이드라인 빨리빨리 잡아서 사장님한테 좋은 제안을 드리고 사장님이 안 따르면 그만큼 불이익 드리면은 이 두 번째 단계 넘어갈 때는 알아서 잘 따라오셔. 테라노바라는 울타리 밖에서 깨지는 것보다 안에서 깨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깨져도 저희가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크게 광범위한 어떤 광의 의미에서는 이 케어 플랜까지가 저희랑 정말 단단한 팀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단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사장님도 저희한테 제안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서로 상호 제안을 하고 상품 공급은 저희가 계속 안정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로 만들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 여러분들 업무 영역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에 대한 컨트롤도 하셔야 되고요. 세무 신고, 수출 신고, 해외 CS, 국제 배송, 상품 서식, 계정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비기너스 플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기너스 플랜 같은 경우는 비용은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근데 그 유료가 용역비라고 받는 게 아니라 상품 그냥 구매 자금 정도만 내시면 돼요. 대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다음 케어 플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그냥 비용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2단계만 이 비기너스 플랜만 넘어가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라노바가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 외에 그 부분 외에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청구하는 비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요.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고 뭐 한다고 사장님 이렇게 되니까 서비스 이용료 좀 내주세요. 시스템 이용료 내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최초로 2기나 3기 같은 경우는 CS 같은 경우 해외 CS라든가 계정 관리를 직접 하시게 돼 있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케어플레인 파트너십이 원래 회원사였었어요. 해외 CS랑 계정 관리가.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전부 다 저희가 하겠다고 저희가 미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냐? 돈을 안 받아요. 원가 분석해봤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해외 CS 쪽 CS팀이 원가 분석해봤더니 한 회원사 관리하는데 하루에 800원인가 들더라고요. 그 정도야 저희가 그냥 서비스를 하는 게 낫죠.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영어 잘하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도 막강 엄청난 겁니다. 저희야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는 돈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그래서 구매자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원사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회원사, 세무신고, 회원사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세무대리인이 하죠. 이 계약은 반드시 세무대리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액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정부 자금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택스라든가 그런 자가 세무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수출 통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하시면 되냐면 관세사 선임하실 필요 없고요. 관세청에서 운영하시는 유니패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예요. 또 무료입니다. 거기 들어서 자가 수출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에 대해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보정이라든가 체크는 다 저희가 해드립니다. 철저하게 교육 다 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 수출 신고 못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해외 CS나 국제 배송이나 상품 소싱, 계정 관리 다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 비기너스 플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은 2개월짜리 계약입니다. 2개월짜리. 모든 서비스 내용은 특히 케어 플랜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뭐가 틀리냐면 이 계약서는 두 가지가 좀 짬뽕이 돼 있어요. 뭐가 짬뽕이 돼 있냐면 상품 공급 계약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관련된 부속 법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걸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기너스 플랜 플러스의 계약의 성격은 교육과 공급 계약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마치셔야지만 상품 배정이 돼요. 교육은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짜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전부 다 비공개예요.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강의는 그냥 좀 오래된 강의나 그냥 영양가가 좀 없는 최신 트렌드가 아닌 그런 강의들이 간략하게 있죠. 실제로 회원사들에 공개되는 강의는 전부 비공개고 시간은 1시간에서 30분. 현재 오늘 기준으로 29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랑 이번 주 중에 강의를 2강을 더 추가될 거라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아마 31강까지 최소 들으셔야 될 거고 올해 말까지는 40강이에요. 강의는 1년차가 되든 2년차가 되든 3년차가 되든 모두 다 이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희가 항상 상품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잡는 거는 교육을 얼마나 잘 이수하셨냐. 그 다음에 제 말이 조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강의는 커뮤니케이션 재밌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 내용은 모든 회원사들이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게 거의 정평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환관리법 몇 조 몇 항을 외우십시오. 그거는 고등학교 때, 학교 때, 대학 다닐 때는 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뭐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에 폐업률이 높은 폐업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법률 위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국세법 위반. 시장이 문제가 돼서 폐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솔직히 거의 못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법률 위반이 솔직히 많습니다. 국내에서 사업하게 되면 국세법만 신경을 쓰시면 되죠. 해외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정말 국내 사법적인 게 해외에서 불법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국내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야, 우리 물품으로 퉁치자. 야, 내가 10억 원어치 물건 줄 테니까 너도 10억 원어치 다른 물건으로 줘. 이건 원래 세법적으로도 어떤 문제 없어요. 상계 처리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 있는 바이어한테 10억 수입하고 10억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야, 우리 10억씩 송금하려면 송금 수수료 아까우니까 퉁치자. 그래, 알았어, 퉁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음날 뉴스에 나오시게 돼요. 20억대 환치기범 일당 구속. 보통 그 정도 되면 벌금이 얼마 나오냐면요. 거의 매출액 전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환치기가 왜 이렇게 처벌 수위가 클까요? 테러 자금으로도 쓰이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죠. 굉장히 악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외환관리법만 죽나요? 외환관리법 그렇게 죽는 순간 대외무역법 위반도 같이 들어갑니다. 대외무역법 되니까 그게 매출액에서 벌써 오차가 발생할 때니까 국세법 위반 바로 들어가고 3억 이상 되면 검찰 조사 들어가고. 법률이 정말 무서워요. 저희 사업의 리스크 법률 쪽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조금 보수적으로 합니다. 왜냐, 한 회원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원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법률, 좀 스탠다드한 부분에서 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교육 철저하게 이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은 절대 재미없지는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은 따지셔도 돼요. 그럼 제가 적절하게 밥을 사드릴게요. 근데 그런 적은 없었는데 교육은 재밌어요. 일단 그렇다 해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는다. 교육에 대한 비용은 안 받아요. 교육에 대한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최소 자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냥 교육 이수하시고 그러면 상품 배정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제발 좀 잘 이수해 달라는 게 제 요청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케어플랜이나 이 이상도 계속 교육으로 나가요. 교육으로 나가니까 그거 잘 이수해 주시고, 또 제가 국제정세라든가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신문을 하루에만 매일 스크랩을 5개에다가 주간지까지 다 합니다. 그것 스크랩한 것도 PDF로 다 회원사한테 다 보내요. 그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옵션이 아니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은 최소 공급가는 상품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저희 어떤 용역비라든가 그런 거 없고 저희가 5천만 원어치 상품을 무조건 공급해 드려요. 안 팔린다? 저희가 전량 매입합니다. 수익 잘 나는 상품만 배정해 드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배정되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첫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이 사업 설명회는 시즌 4입니다. 시즌 4.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시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장은 계속 변하는데 시즌 1에 고민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시즌 1 때 고민하지 않았던 게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사업 설명의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최신 데이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그 2년차 이제 케어플랜, 2년차란 단어보다는 케어플랜 회원사들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유동자금의 6배수 정도가 연매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자금의 6배수 정도가 연매출. 그러니까 1월 1일 날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이 비즈니스 플랜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해 매출액은 5천 곱하기 6 하니까 얼마일까요? 3억이죠. 그 다음에 유동자금의 110% 정도가 연순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천의 110%는 5,500 정도가 되겠죠. 그걸 12로 나누면 이 정도가 내 수익으로 되겠구나. 당연히 예전에는 이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테라노바에서 그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끝은 없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계속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차값 없애고 변수값 계속 줄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차트는 평균은 아니에요. 평균값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하시고 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됐을 때 저희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고 내가 그 사업 설명회 보고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일을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현재 이 파일 같은 경우는 현재는 평균값은 아니고 평균의 함정이 있죠. 평균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평균은 아니고요. 최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시는 회원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이상입니다. 이 이상. 대신 저희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여러분들 이 사업 설명이 듣는 이 순간 이 페이지 정도 미만을 떠주면 저희한테 책임 물으셔도 돼요. 전달에 30% 나왔는데 이번 달에 20 몇 프로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볼멘 소리 하시면 서로 섭섭한 일 생긴다고요. 대표님 아는데요 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대치를 좀 낮추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한테 욕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왜 약속 못 지키세요? 그럼 저희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드릴게요.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전 때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테라노바에서 가이드라인 잡았더니 이거보단 잘 나오긴 하는데 최초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책임을 집니까? 일단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최소 가이드라인, 평균값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은 이제 유동자금 5천만 원일 경우에는 매출 3억, 그다음 연간순이익 5,500.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자금 게임입니다. 당연히 유동자금에 대한 자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판관비가 얼마나 나가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판관비가 잘못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앞으로 남는데 뒤로 다 까져. 그게 뭔지 아세요? 상품 매출 이익에서는 나는데 판관비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재무제표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남는데 뒤로 다 까져. 그건 장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은 순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을요. 그래서 현재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판관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별도 비용을 내실 건 없어요. 저희 시스템 이용하니까 월간 30만 원씩 내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건 없고요. 대신 고정적으로 내셔야 되는 건 세무사비는 내셔야 됩니다. 세무사비. 세무사비는 비싸요. 세무사비는 저희는 뭐 이렇게 커미션이나 그런 거 없어요. 세무사비는 20만 원이에요. 월간. 원래 이렇게 그 회원사들 다 몰아드릴 테니까 얼마씩 하실래요? 그런데 15만 원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20만 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대신 회원사한테 한 명이라도 문제 생기면은 이 세무사 그대로 들어서 다른 세무사로 옮길 테니까 철저하게 세무 관리만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쪽은 국내 거래만 되는 게 아니라 외환관리법부터 해서 다 알아야 돼요. 세무사가. 그러니까 세무사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책임져야 될 영역이 크고요. 그래서 좀 저는 파트너를 좀 그렇게 살리는 걸 좀 개인적으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세무사 말고 다른 데 계약하고 싶다 그래도 하셔도 돼요. 대신 조금 불편하시겠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엔 유동자금 게임입니다. 그냥 자금 게임이에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냐. 그래서 저희 회사는 순이익률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면 미리 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판매가에 대해서 30%가 수익이 남냐 이렇게 계산 안 해요. 매입가에 대해서 얼마 수익이 남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 5천만 원 투입했을 때 30% 수익 난다. 1,500이 수익 남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판매가로 수익률을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전 아들은 없지만은 딸만 둘입니다. 자식 둘한테 1억을 줬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봐. 그랬더니 한 자식은 10%짜리 상품을 팔아가지고 1억을 줬더니 1,000만 원을 저한테 이제 연말에 가져온 거예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한 아이는 8%짜리 상품을 팔아가지고요. 그것을 1년 동안 10회전을 한 거예요.
회전율을 높인 거예요. 그 1억 가지고 팔아가지고 한 달에 바로 다 완판시켜버리고 다시 또 팔고 또 팔고. 그러니까 누적 순이익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80%. 그럼 저한테 얼마 가져온다는 얘기죠? 순이익을 8천만 원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매출에 대한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첫째 달이 더 잘한 거예요. 10%짜리가. 근데 투입 자금 대비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첫째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나지만 둘째 같은 경우는 80%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염두를 둘 때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재고만이 가지고 있는 거 무식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자체도 현재 지금 보시면은 재고자산 회전율 현재 34회전입니다. 작년에만요. 왜 자금을 묵혀둡니까? 최대한 돌려야죠. 좀 타이트하긴 해도. 공과금? 그거 연체시키는 게 낫죠. 대신 매출 빨리 오래서 상품 계속 돈 벌리게 하는 거죠. 왜냐면 눈덩이랑 똑같아요. 남들 3번 돌릴 때 나는 10번 돌리면 그만큼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단위 자금 가지고. 현재는 근데 회원사는 34회전까지는 못해요. 회원사는 그 정도는 못하고 그냥 6회전 최소 미니멈 6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내가 어떻게 회전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판매가와 매입가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판관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 수익의 폭은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결국엔 돈 버는 방법은요 곱하기 몇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2년차 케어플랜 들어가시면 대부분 회원사들이 뭐 200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단위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돌릴 것이고 단위 자금이 해외에서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내 수익이랑 유동 자금을 철저히 분리시킨 다음에 유동 자금에 절대 이런 돈 안 써야 되겠다. 어떤 그런 논리 같은 걸 세워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유동자금 2억 돌린다고 통장에 2억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통장에는 1,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돌고 도니까. 그러니까 너무 대표가 너무 긴장을 늦춰서 안 됩니다. 잘 되는 거 같은데 갑자기 뭐 벤치 뽑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빈방의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건 실제로 케어플랜 회원사한테 이제 배정된 상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실제 사례입니다. 사업 설명에 나오는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가상의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제품이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현재 2년차 여러분들 이 케어플랜은 상품을 어디다 파냐면요. 아마존에다 판매합니다. 아마존. 미국 아마존닷컴에다 하는데 한국에서 배송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물류센터에 이렇게 넣어놔요. mp3 100대다? 그럼 100대를 큰 상자다 해가지고 넣어놔요. 그러니까 수출식을 몇 번 하면 되죠? 딱 한 번만 하면 되겠죠? 넣어놓으면 아마존에서 다 포장도 해주고 CS도 해주고 반품도 다 받아주고 알아서 합니다. 그게 아마존 물류센터예요. 너무 편하죠? 박스를 살 필요도 없어요. 포장을 직접 할 필요도 없습니다. CS도 아마존에서 직접 해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은 아마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원가 분석 페이지입니다. 너 이 상품이야? 얼마에 팔 거야? 1149불에 판매할 거야? 그러면 아마존 수수료는 얼마고, 포장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배송비, 미국 내 배송비는 얼마고, 이거 다 빼고 내가 네 계좌로 달러로 입금시켜주는 게 1057.99불이야. 딱 그 내용입니다. 현재는 지금 픽앤팩, 포장비 같은 게 다 무료죠. 왜냐면 이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이런 걸 다 무료화 되는 거예요. 모든 상품이 무료는 아니에요. 단가가 낮은 것은 이게 다 3불, 5불씩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하나 팔 때마다 1149.99불, 1149.99불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120만 원인데 이거 참고로 이 제품 뭐냐면 mp3예요. mp3. mp3 130만 원짜리 쓰시나요? 저도 못 써요. 저도 써본 적도 없고 박스는 본 적은 있죠. 저도 mp3는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거 안 팔릴 것 같죠? 너무 잘 팔려요. 이쪽 분야에서 랭킹 1위는 누구냐면요. 이건 소니 제품인데 아이리버라는 회사예요. 아이리버 아시죠? 아이리버가 한때 부도가 날 뻔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재기했죠. 그 재기한 상품이 뭐냐면 mp3로 다시 부흥했어요. 뭐냐면 280만 원짜리 mp3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아스텔앤컨이라는 mp3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드디어 미쳤구나. 280만 원짜리 mp3를 어느 인간이 듣나. mp3가 특징이 뭐죠? CD 음질이 좋나요? mp3 음질이 좋나요? CD 음질이 훨씬 좋죠. CD 음질은 보통 한 곡이 한 40메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만 한 3메가에서 4메가로 잘라낸 게 mp3예요. 근데 사람이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배도 부르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CD 음질을 듣고 싶었는데 CD를 들고 다니 CD 몇백 장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CD 플레이가 요즘에 거의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CD 음원 자체를 MP3처럼 들을 수 있는 MP3예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이라고 하죠. 무손실 음원 MP3입니다. 그걸 아스트레인컨이 280만 원짜리를 내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났죠. 왜냐 아이리버는 원래 전 세계에서 MP3 최초 출시한 회사니까. 그걸 보고 저거 대박 났네? 소니에서 NWZX1이라는 제품을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재작년에 출시했죠. 대박이 났죠. 왜 얼마나 팔면 7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아이리버보다 품질은 한 8, 90% 정도 되는데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후속 모델 NWZX2 모델입니다. 소나타 1이 대박이 나니까 2 모델인데 이 인간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가격 올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제품을 하나 팔 때마다 1057.9불 정도 되고 많이 판매될 것 같죠? 많이 판매는 안 됩니다. 하루에 3대 정도 판매돼요. 많이 판매되면 3대, 적게 판매되면 1개에서 2대밖에 판매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입고 시켜놓으면요. 하루에 꾸준히 3대씩 판매된다면 30일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양이고 하루에 2개 정도 판매되면 한 달 반 정도 판매되는 양입니다. 당연히 이거 100대 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죠? 한 1억 들어요. 1억 들어요. 이게 실제 회원사한테 배정된 상품입니다. 회원사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사진 상품 이것 좀 공개도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면 저희는 회원사한테 상품이 배정되면 이건 독점입니다. 저희도 카피를 못 해요. 사장님이 미국 아마존에 판매하니까 테라노마에서 이걸 유럽에다 판매하면 이거 안 돼요.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건 다 독점권이에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장님은 지금 1억이라는 자금 가지고 주구장창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건 실제로 판매된 거 그냥 스크린샷 찍은 거고요.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현재 환율, 오늘 환율이 제가 이거 아침에 이거 수치값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 자료가 5월 초에 나왔는데 그때는 1,080원이었는데 현재 오늘 환율, 오늘 11시 반인가? 환율이 1,119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100개가 한 상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벌크로 나가죠. 그래서 특송으로 페덱스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개당 배송비가 약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했더니 한 대 팔 때마다 얼마가 남냐면 30만 1,000원이 남습니다. 한 대 팔 때마다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 판매됐다. 하루에 오늘 나한테 60만 원 수익 떨어졌구나. 그냥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오르는 추세죠. 더 좋아요. 이럴 때는 또 전략이 있죠. 이럴 때는 저희는 이제 들어올 때 뭘로 들었냐면 페이팔이나 페이오니아 같은 들어온 게 아니라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로. 그래서 추정 배출 같은 경우는 하나당 118만 원 정도 되니까 일일 3대 정도 판매된다면 한 달에 1억 655만 원? 근데 2대만 7천만 원 정도? 이건 매출입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원, 연봉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월간 기대 순이익이 한 600 정도로 했는데 600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유동자금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유동자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제품 여러분들 케어플랜이 아무리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제품은 배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독점이 아니라 이 비슷한 제품이 얘는 MOQ는 뭘 줄임말이냐면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매 공급차 할 때 하나 주문하고 3개 주문하고 4개 주문 이렇게 못해요. 최소 그쪽에서도 이 정도 구매량이 나오면 내가 이 정도 베스트 프라이스 줄 수 있어. 이런 걸 뭐라 하냐면 MOQ랍니다.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는데 미니멈 오더 퀀티티가 이건 100대 단위예요. 이거 매입가가 이건 부가세, 저희는 부가세 환급받는 업종입니다. 저희는 부가세가 매달 입금이 돼요. 매달. 조기 환급 대상이. 분기마다가 아니라 저희는 매달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90몇만 원 되겠죠. 90몇만 원 곱하기 100만 원 해보십시오. 9,300, 400이에요. 한 번 주문할 때 그렇게 주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어플랜 되시면 이거보다 훨씬 상품 MOQ가 낮은 걸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회원사들이 그러면 지금 이런 자금을 최대한 많이 넣으신 분이 한 2억까지도 있죠. 2억까지인데 대부분 어떻게 되면 개인 자금 넣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합니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그런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해요. 정부 정책 자금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분이 정책 자금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신용등급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우와 뭐야? 매출액의 100%가 수출이야? 그때 봤더니 비용이 안 나가네? 판관비가 없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창업하기 힘들죠? 창업에 대한 가산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가산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 일부가 수출이 아니라 매출액의 100%가 수출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집이에요. 우와, 그럼 기타 잡비가 안 나가겠네? 어떤 업체들이 있죠. 뭐 휘황찬란하게 사무실 만들어놓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 정책 자금 담당하는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자금 들어가면 이거 판관비 나가는데 6개월이면 이 자금 다 소진되겠네? 점수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집에서 사업한다? 그럼 부정적으로 볼 것 같지? 안 그래요. 집에서 사업하신다 그러면 점수가 더 좋게 나와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집이냐 사무실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금이 우리 정부의 자금 5천만 원 1억이 이분의 정말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이런 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유동자금으로 나갈 것이냐. 유동자금은 폐업을 하는 순간 다시 현금 회수가 되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동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자금이 유동자금 외에 나머지 자금으로 막는 걸 철저히 막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고집으로 직원을 뽑겠다 그러면 저희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직원 한 명 뽑는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했는데 직원 한 명 뽑아요. 그럼 사무실 계약해야 되죠? 직원 뽑아야 되죠? 직원한테 업무 시켜야 되니까 직원한테 업무도 시켜야 되죠? 직원이 퇴사하죠? 그 직원이 했던 업무 다시 대표가 맡아야 되죠? 컴퓨터 고장났어요. 그럼 컴퓨터 고쳐줘야 돼요. 또 직원 일하는지 잘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가 자유롭게 행동 못하고 항상 사무실에 이제 상주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 한 명 안 뽑으면 직원 뭐 대충 200만 원 준다도 연간 2,400입니다. 그 2,400 뭐하러 그럽니까? 2,400 가지고 벤츠 C클래스를 하나 뽑으세요. 2년이면 다 완납할 수 있는 돈인데요. 착한 직원보다는 벤츠 C클래스가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특징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은 100%가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시기까지 모든 인력과 마케팅 저희가 지원하고요. 하물며 진짜 직원을 뽑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저희 직원 붙여드릴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으세요. 현재 작년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한 20억 정도 될 때까지는 직원 안 뽑으셔도 됩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 기술 시스템이나 현재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60억에서 70억까지는 절대 직원 안 뽑으셔도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면서 거의 90% 이상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는 않으세요.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유동자금이 너무 커지면요. 겁을 내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이 있고 내가 컨트롤하는 위험 수위가 있어요. 그게 보통 한 20억 정도에서 멈추시는 경향이 거의 한 90%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우셔도 직원 안 뽑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 운영 관련은 모두 다 유튜브로 교육하고 있고 아무리 교육 내용은 교육은 끝은 없어요.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교육 강의를 저희가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하면 계약서에다 넣습니다. 20강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29강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슈는 계속 변하고 있고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그래서 교육은 끝도 없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3년 최소 3년까지.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 90% 이상이 교육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 다음 강의 안 들어오냐, 안 나오냐.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지금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뭐 2개 찍을 예정입니다. 추가 비용 없습니다. 세무사 비용은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세무사 월간 기종료 내셔야 되고 결산 마무리되면 조정료 한번 내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장료만 알아요. 상품은 독점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나 다른 셀러가 내 거 채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 절대 안 하셔도 돼요. 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슈는 상품 모델이 배정이 되면 그 색깔만 배정이 되면 독점입니까? 그 라인업 전부가 다 독점입니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론 내린 내용은 그 색깔 모두 다 독점으로 결정을 뭐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점을 짓는 걸로 규정을 다시 지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약 조건입니다. 일단은 여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계약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이신 분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등급은 제발 좀 이것 좀 협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은행에서 뭐네요 그런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희는 요구하는 건.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랑 정부기관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올크레딧. 올크레딧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만 들어오셔야 돼요. 반드시요. 이게 안 들어오시면 정부자금 못 받습니다. 소규모 인력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인데 요즘은 소규모 인력을 운영 아예 안 하는 게 저희 회사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으시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무의미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의미한 절차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결국엔 사장님이 죽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죽어요. 사장님 매출이 많이 나오지만 저희 매출이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저희 회사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창업을 하셔가지고 매출액 10억 만드는데 한 3년 걸린다? 그분 10억 만드는데 3년 걸리겠지만요. 3년 차 되신 분들 10억 만들게 하는데 2, 3개월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유동자금이 더 크니까. 뭐하러 새로운 창업자들을 다시 교육을 하고 다시 육성 과정을 거칩니까? 그러면 기존 회원사한테 조금만 자금 지원해주고 어떻게 도움 만들면 그분들 매출 10억 만드는 거 일도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300명이면 충분하겠다. 그럼 1년 연간 뭐 한 5% 정도씩 뭐 퇴출을 시키던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가든가 이렇게 계속 해도 회사가 성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전자상거래에 관심 많으셔야 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근데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IQ는 필요 없다. 돈만 벌리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 지금 되나 안 되나 관심 안 가셔도 돼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 액수가 달라지면요.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가 되시더라고요. 창업교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원래 그렇더라고요. 30세 이상의 한국 국적.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20대 분들 계신다면은 좀 계약이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실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습니다. 가장 성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나이대가 20대예요. 처음 스타트는 빠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소홀이에요. 항상 소홀이에요. 강의도 교육도 마찬가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은 1단계에서 한 6단계까지 좀 지루하거든요. 그럼 7단계, 8단계, 9단계는 야 보나 마나야. 안 들어도 뻔하겠다. 대충 해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기혼자분들 선호해요. 저도 이제 딸이 둘 있지만 자식 있는 분들은요. 대충 일 안 합니다. 최선 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무서운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교육을 해보고 창업 성과를 보면은 가장 성과가 좋으신 유형만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40대 초반. 그 다음에 결혼하셨고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가장 성과가 좋으세요. 무자료 거래 하셨던 분, 국내 지마켓 옥션 같은 동대문에서 파셨던 분들 성과가 가장 안 좋아요. 가장 성과 안 좋은 나이대가 20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30대랑 뭐 50대 거의 비슷비슷하고 60대는 또 잘 그래도 따라오시고요. 별 문제 없고요. 한국 국적. 이게 뭐 저거 다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중 국적자분들 계세요. 외국 국적자이신 분들 계시고 이게 결국에는 유동자금이 개인자금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국민한테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정책자금을 단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정부자금은 다 받으세요. 최소 그래서 2월달, 3월달에 저희 회원사 약 30여 분이 받으셨는데 가장 적게 나오신 분이 5천, 가장 적게 나오신 분이 5천,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이 1억 2천. 근데 결국엔 그 금액을 결정하는 상당수 요인이 대표자의 신용등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한 1억 2천, 5등급 정도가 한 5천 정도, 5천 미만은 아무도 없었고요. 저희 이제 케어플랜 회원사들 이제 상품 배정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고, 이 사장님한테 그때 이제 촬영했던 영상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때 만들었던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이 사장님한테 그때 이 상품이 이 세 가지가 배정이 됐었어요. 소니 MDR Z7, 소니 XBA Z5, NWZ ZX1.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좋아하냐면 자꾸 비싼 거 좋아해요. 자꾸 비싼 거. 자꾸 비싼 것들이 배송비도 적게 들면서 비싸야지만 마진폭이 큽니다. 하나 팔아도 크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뭐 이런 삼각대 같은 거, 카메라 삼각대죠. 그 다음에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유통되는 제품은요, 한국 제품만 유통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다 유통합니다. 모두 다 돈만 되면은.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도 이따 뒷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는 국가에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냥 저희는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유통되는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나라에다 파는 게 저희가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형태를 정확히 말하면 아비트리지라고 그래요. 아비트리지. 기존의 무역 같은 경우는 제조국이 어디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유통 중심이에요. 유통 가격이 다 달라지죠. 환율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시장의 어떤 규모 봐서 가장 저렴한 나라에 사서 가장 비싸게 판다. 그래서 이런 삼각대 같은 건데 이 삼각대는 제조국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매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팔아도 마진이 20-30%가 남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지 이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저희 이 회원사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 또 헤드폰이죠. 340.99불 수수료 이것저것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거 매입가가 얼마냐면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한 대 팔 때마다 10만 원씩 수익이 남죠. 그럼 수익률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이건요. 이거는 저희도 잘 몰라. 이게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 이거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제로 판매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브랜드 뭔지 모르겠어요. 상품 뭔지 모르겠어요. 모델명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많이 팔려요. 중요한 건 뭐죠? 모델명, 제조사, 매입가, 판매가, 그 다음에 배송비랑 결정되는 중량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요건만 알면요.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영상 장비 하셨던 분들은 이 브랜드 아시더라고요. 블랙 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때 한때 현재 이 가격이 얼마였죠? 69만 6천 원이죠. 이거 저희가 그때 한때 국내에서 구매가가 얼마였냐면요. 50만 원대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 받으면 45만 원. 달러로 하면 약 400불 대 한 대 팔 때마다 18만 원 남았어요. 근데 많이 팔면 하루에 20대, 30대 팔리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물량을 다 회수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그때 한 8천? 매점 매석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작아서 8천이면 매점 매석이 가능하다는 힌트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 작습니다. 추측성 데이터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실제로 판매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테라노마 같은 회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도 이런 이슈입니다. 요즘에 엔저 하니까 국내 제조업들 죽어나네 만에 하지만 인정합니다. 죽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엔 환율 8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금 보시면은 제 아이폰 앱으로 지금 찍은 거죠. 처음에 일본 엔화 환율이 950원대였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11월 4일 924원대, 911원대, 910원대, 지금은 900원대가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거의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면 뭐죠? 일본 상품의 경쟁이 좋아지겠구나. 그 일본 상품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상품을 또 해다 판매합니다. 뭐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건 다 저희가 합니다. 회원사가 일본에 갈 필요도 없고 일본에서 세무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외환 송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테라노마 코리아랑만 거래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와콤이라는 회사의 태블릿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태블릿 CTH68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한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일본에서 4만 원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정보가 올라왔어요. 간단하죠. 일본에서 바로 송금해가지고 매입해서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수출 신고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회원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수출 신고는 그런 건 들어올 때 페덱스 관세사가 다 해줬으니까요. 비용도 아무 차이도 없었고요. ATH-CKR10이라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상품 배정될 상품,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제로 써본 건요. 그냥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28,000원이면 지금 엔화 환율로 따지게 되면 약 24만 원대입니다. 24만 원대. 24만 원짜리 이어폰 쓰신 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안 쓰죠. 저도 지금 아이폰 그 번들로 들어오는 거 그거 이어폰만 쓰는데 이거는 이어폰이 그다지 비싼 건 아니에요. 이어폰 비싼 건요. 200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300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것도 파는 거 있습니다. 뭐하러 10만 원짜리 10개를 팝니까? 100만 원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간단하죠.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일본 가격 비교 사이트 카카쿠닷컴이라는 스크린샷 찍은 겁니다. 28,000원이다. 엔화 환율로 따지면 약 24만 원대죠.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부가세라는 제도가 있죠. 소비세. 현재 8%. 당연히 수출하게 되면 소비세 환급 8% 됩니다. 소매가로 구매할 때 이 정도인데 이걸 MOQ로 일본 공급처랑 거래하면 얼마까지 살 수 있냐면 개당 16만 원까지 다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에서 이건 실제로 판매된 데이터를 저희가 스크린샷 찍은 거죠. 아마존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게 374.98불, 저거 아마 수수료 대충 한 50불 떼면 330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37만 원대예요. 이건 개당 판매할 때마다 20만 원 남습니다. 대신 많이는 판매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다시다나 라면처럼 수백 개, 수천 개 판매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 좀 낮추시고 하루에 그냥 하나만 판매되면 좋겠다, 2대만 판매되면 좋겠다. 그 정도 눈높이 낮추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재고 떨어지면 또 그만큼 또 입고시키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써본 적은 다 없는 제품들이라고요. 이거는 앰프입니다. 앰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아까 보셨던 그거고, 이건 앰프인데 손바닥만 해요. 무게는 한 100g 정도? pH 원래 최초 모델이 PHA1이라는 모델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2가 나오고 2가 나온 게 또 3가 나오고, 이 3가 나온 거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 앰프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면 999.99불이에요. 현재 아마존에서, 국내에서 네이버 같은 데 비교해봐도 한 8, 90만 원,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얼마나 되나? 잠시만요. 요즘 최신 가격을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98만 원에서 114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저희 매입가가 얼마냐면요. 혹시나 유통 쪽에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유통에서 마진율 5% 이상 가져가기 힘들죠. 이게 저희 매입가가 얼마냐면요. 63만 원이에요. 개당 63만 원. 63만 원이니까 뭐 배송비 얼마 안 되겠죠. 100g 그거 박스로 나오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63만 원이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한 50불대 정도?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 팔 때마다 한 30몇만 원 남습니다. 많이는 안 팔려요. 하루에 한 대 정도? 30몇만 원,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일하지 말고 그냥 적게 판매되는 고마진 쪽 상품이죠. 이 제품도 MOQ가 100대가 1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이어폰 같은 거 있죠. 슈어라는 회사의 SES35CL이라는 모델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33만 4천 원 정도, 이거 실제 판매, 여기엔 참 글자가 잘 안 보시는데 499불이에요. 500불이에요. 500불. 이거는 대충 매입가가 약 23만 원 정도? 500불에나 뭐 따지고 하면은 한 이것도 한 20몇만 원대 정도?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를. 이건 아직 이것도 상품 배정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잘 만드는 것, 매출액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순이익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바로 전 페이지까지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가는, 기업가는 인풋 대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저희가 모든 음식을 왜 집에서 안 해먹고 식당에서 사 먹습니까? 어쨌든 원가 계산하면 식당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셔야 될 업무들이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 전자상거래 기존에 테라노바 말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게 어려워서 매출액이 월간 1,000만 원, 2천만 원을 못 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자금이 너무 저런 상품을 취급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동대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상품으로 전향하는 이유가 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셀러의, 해외 전자상거래 셀러의 99%가요. 이런 FM대로 하지 않고 상품 단가는 약 3만 원 미만의 동대문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당연히 동대문에서 취급하는 상품들 하니까 매입 재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매출 기록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FM대로 수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뭐 어때? 그럼 이것도 우리한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사람이 했다가는 판관비 쪽에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보이는 모든 내용은 다 100%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 절대 인원 한 명도 안 뽑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예 고민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자금? 그럼 정부 자금 쓰면 되잖아. 우리나라 수출국가라서 수출 실적만 있으면 얼마나 자금 잘 나오는데. 정부 자금은 저희가 다 받아보고 상황도 해보고 그 특색이나 실사나 다 알아요. 저희는 너무 잘 알아요. 심심하시면은 유튜브에서 테라노바 코리아 정책 자금 제가 강의한 거 들어보셔도 돼요. 전 제가 직접 안 해본 건 절대 강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전산 개발을 언제부터 했냐? 이 프로젝트 시작이 되기 전부터 전산 개발에 들어가요. 사업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각 단계별로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니즈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성장 단계 커지면 커져서 그 니즈를 위한 준비가 사업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될 건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프로듀싱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시스템 개발에 먼저 들어갔죠. 소요된 자금 한 7, 8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습니다. 브랜드 원산지, 제조국 원산지, 유통 원산지,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1카톤에 몇 상자가 들어가는지, 포장 전 중량, 포장 후 중량,
부피, 중량 다 계산해야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원가 할 때 다 계산이 되니까.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 상품 규격이 이렇게 되는데 최적 배송은 페덱스다. 한 개 배송할 때 16,930원. 최저 구매사량은 91개에서 182개. 단위당 배송비는 680에서 516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입력한 게 아니라 기초 데이터만 입력하면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잡힙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직원이 그걸 계속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 공중에 계속 날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단순하지 않아요. 이 ERP 시스템, 저희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랍니다.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가 많아요. 그 사이트들의 모든 데이터를 총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교신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을 T클라우드로 합니다. 보시면은 색깔 같은 거, 저희들이야 빨간색, 적색, 붉은색 다 같은 말이죠. 시스템은 다른 말이에요. 그걸 다 표준화 시켜놔야 되는 거죠. 일단 표준화 시킬 때도 많은 고민합니다.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있다면 그걸 활용하고 없다면은 그 두 번째 안.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럼 그 시스템이 만드는 걸 카피를 해오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국제 표준화된 게 없다? 그럼 카테고리 로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딜까? 아, 이베이구나. 그럼 이베이 카테고리 로직 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베이 카테고리 로직 현재 17,000개입니다. 그 로직 다 넣는 거고. HS 코드 넣어야 있다. 그럼 관세청 데이터베이스 가져와서 넣어야 되겠다. 제조사별로 다 코드화 시켜가지고 또 제조사에도 브랜드가 있겠죠. 브랜드 다 코드화 시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배송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왜냐면 배송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항산자 포장할 때 무조건 2,500원입니다. 국내 택배에서 픽업할 때도 2,500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1kg도 요금 틀리죠. EMS 같은 경우는 중량 무게만 따지는데 페덱스나 UPS 같은 경우는 부피 무게를 따지고 또 어떤 특성사는 부피 무게를 계산할 때 5,000원으로 나누고 어떤 회사는 6,000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EMS 같은 경우는 단위당 배송비가 30kg일 때 가장 저렴하고 UPS나 페덱스는 10kg에서 20kg일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동일한 국가고 동일한 배송사인데 10kg에서 20kg까지는 A라는 배송사가 저렴하고 20kg, 30kg는 B라는 배송사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한 상품당 그렇게 그런 의사결정이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이 옛날에 제가 한 2009년도, 8년도 창업교육을 할 때는 그 제자사들은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개가 마지노선이에요. 판매가. 직접 판매가 10개가 마지노선. 그 이상이 되면 패닉이 생겨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그걸 다 전산화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것도 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에서만 배송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개무역을 할 수 있다. 야, 미국 소비자한테 일본에 있는 물건도 팔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에 있는 물건도 팔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여러분 이해하시는 MD, 저희는 이제 세일즈 기획팀이라서 세일즈 기획 이 팀장이 조만간 그리스로 출장을 가요. 그게 왜 그런 의사결정이 생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였었습니다. 맨프로토 410이라는 이걸 뭐라지? 주니어 볼헤드? 그러니까 지금 삼각대가 있고 위에 카메라들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게 볼헤드라는 건데 보통 판매 가격대가 약 한 244불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 공급처에서 이 제품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높았어요. 한 21만 원, 2만 원대.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는 저희가 기대 수익을 남길 수가 없었죠.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셀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팔 수가 없구나. 그냥 종료를 시킵니다. 어떡합니까? 거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베이는 우리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 셀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스 셀러 찾아내서 내가 MOQ 맞춰줄게. 100대 단위로 매입할게.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100개까지 할 때는 개당 16만 원으로 해주겠다. 요즘에 그리스가 국가 상황이 어떤가요? 안 좋죠. 그래서 16만 원까지 해주겠대요.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존에 입고시키는 데까지 포함해서 16만 원. 16만 원이면 현재 달러로 계산하면 140불대입니다. 140불에 매입가, 그러니까 매입가가 140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첫 거래라서 그리스 한번 갔다 오려 했습니다. 그리스 항공권 요즘 얼마 안 해. 요즘에 해외 항공권 얼마나 합니까? 뭐 경유가든가 뭐 하든 100만 원 언저리면 다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호텔이야 뭐 어려운 것도 없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면 아마존에서 270불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건 수수료 따지면 한 210불에서 20불 정도 남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140불에 판매해가지고요. 수익을 개당 70불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140불에 사가지고 70불 수익 남긴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라는 얘기죠? 이 제품은 50%짜리예요. 이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제 내부 시스템적으로도. 그 다음에 물류가, 저희는 또 물류를 해상 운송 안 합니다. 무조건 항공 운송을 합니다. 전 세계, 저희 물류센터도 있는데 물류센터에서 월요일날 저녁에 나가면 미국 소비자한테 수요일날 점심 전에 받아봅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것도 뭐 담당 직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까지 몇 시간을 걸릴까요? 한 10시간이면 가겠죠? 그럼 바로 계약하고 상품 건품하고 바로 계좌이체. 계좌이체도 빠르죠. 요즘에 계좌이체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상대방이 다 받습니다. 시차만 거의 비슷하다면. 시차 다르면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도 12시간 이내는 거의 다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품이 오고 간 건 없겠죠. 대신 돈만 잘 벌면 되죠. 저희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세계 공용어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세계 공용어는 상품이에요. 상품. 삼성 갤럭시 S 중고나라에 팔아도 얼마 정도 판매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입니다. 말 그대로.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돈.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상품 데이터베이스 약 5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50만 개 상품을 가지고 이 회원사들한테 계속 판매를 시켜요. 이베이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입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런 표준화된 각 국가에 대한 어떤 특징들, IP, 플러그 모양, 박스 크기 같은 거, 환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이랑 API로 연동시켜서 실시간 환율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케어플랜한테 아까 이제 얘기했죠. 결국엔 내 5천만 원 가지고 상품이 배정돼서 판매하면 되는구나. 그 상품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5천 정도라면 몇 개 정도 상품이 배정이 될까요? MOQ 충족시켜야 되니까요. 한 2개? 적으면 1개, 많으면 2개 제품밖에 못 팔아요. 5천은 큰 돈 아니에요. 아까 PHA3 같은 거 있죠. NWZX나 MP3 같은 거 아예 배정조차도 못합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MOQ 한 2,500짜리 한 2개 정도 배정될까 말까예요. 하나일 수도 있고요.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5천이면은 내가 파리바게트를 한다 하더라도 편의점 한다 하더라도 완전 제품을 엄청나게 진열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는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게 안 돼요. 한 종류나 2종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배정할 때는 추측성 데이터 그런 거 안 돼요. 실제로 잘 팔리는 데이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수익률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수익률 곱하기 판매량이 높아야 됩니다. 수익률 30%면 뭐합니까? 한 달에 하나 판매되는데 그건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판매 시점이 1년 전에 잘 팔렸어요. 그것도 쓰레기죠. 지난주에 대박이 난 게 최고 제품이죠. 추측성 데이터 안 돼요. 리얼 데이터가 가장 최고입니다.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신뢰도 97%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3%의 오차 때문에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 오차 찾으려고. 최소 신뢰도는 99%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냥 오차는 오차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 그냥 무의미한 오차야. 이 정도 할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나오려면 이 모수가 되는 데이터의 군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배정하는 상품 배정 시스템에 결정하는 요소는 구매국, 판매국, 수익률, 판매 시기, 쇼핑몰, 판매가, 출시일,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하는 시스템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로그인할 때, 9시에 로그인할 때, 오후 3시에 로그인할 때, 2시에 로그인할 때 다 틀려요. 왜냐, 엔화 환율, 일본에서 매입한다. 그러면 일본 엔화 환율도 같이 매시간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안 팔렸던 제품이 오후에 4-5개가 팔렸어. 그럼 다시 가중치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해놓은 글로벌 아이템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순간, 로그인한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배정할 수 있는 저 상품들을 조합값을 수학적으로 수직값으로 만들어서 그냥 나열을 해요. 1위부터 1위, 2위, 3위, 4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매번 요즘에 하는 일은 뭐냐면 케어플랜 상품 배정이 됐다. 그럼 여기서 1에서 10배수까지를 추출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급자 MOQ 딜을 합니다. 야, 우리가 판매할 때 100대가 필요한데, 야, 너희들, 우리가 판매할 때 그건데 공급할 때 너희가 MOQ가 몇 대야? 150대야? 야, 그럼 좀 딜 좀 해보자. 낮춰보기도 하고.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 원하는데 150대 매입할게. 그럼 이거 언제 우리한테 입고 가능해? 8월 말에 배로 들어와. 그럼 그것도 탈락.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또 마지막에 또 그것을 샘플로 2-3개씩을 사서 아마존에 저희가 테스트 판매를 또 해봅니다. 그럼 당연히 뭐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고 4위가 있고 5위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1위 제품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요즘에 하는 일은 거의 그 정도예요. 아니면 또 그럼 저번 주에 잘 판매된 거 해볼까? 그럼 가중치 값을 조절해 보는 거죠. 가중치 값을 조절해 보면 지난주에 판매된 거 1순위가 뭐야? 그럼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거고 그럼 2주 동안 잘 판매된 게 뭘까? 순위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가중치별로 딱딱딱딱 해서 4주 이상 된 가중치 값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상품이 많은데 뭐하러 5주간 판매된 거, 6주간 판매된 거를 뭐하러 그것까지 상품 발굴합니까? 그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버려. 그래서 5주 이상 된 데이터는 가중치를 마이너스 500포인트 이렇게 줘가지고 그냥 탈락시켜버립니다. 아주. 그냥 저희가 하는 거는 그날 로그인이 돼서 가장 좋은 상품, 그 사장님들 가장 안정된 상품 배정하는 게 그냥 최선이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값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분석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정하고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시나 아까 가중치 같은 게 이런 구매국이라든가 이걸 한국에서 구매할 거냐, 일본에서 구매할 거냐, 그리스에서 구매할 거냐, 영국에서 구매할 거냐, 중국에서 구매할 것이냐. 아니 판매가 우리가 그래서 선호하는 거 달러가 좋으니까 미국에다 판매하는 게 더 좋겠다. 뭐 구매국도 선정할 수 있고 수익률도 3%짜리보다는 이왕이면 30%짜리가 낫잖아. 그래서 그런 가중치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판매 시기도 주 단위로 움직이니까 지지난주보다는 전주에 많이 판매된 그 가중치를 더 주자. 그래서 뭐 지난주에 판매된 가중치 1000포인트, 지지난주는 8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또 가감을 하는 거죠. 쇼핑몰, 이베이보다 아마존이 좋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적으니까. 판매가 100불짜리 10개 판매되는 것보다 1000불짜리 1개 판매되는 게 훨씬 좋다. 그럼 1000불짜리는 가중치 1000포인트, 100불짜리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자격 조건,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 기장료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세무사한테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C랑 인터넷 있으셔야 돼요. PC는 듀얼 모니터가 되는, 듀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픽 카드에 2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꽂으면 화면을 2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창을 자꾸 탭을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을 못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내가 수출 신고해야 될 내용 넣고 한쪽은 유니패스 창 띄워놓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되는 거. 얼마 안 비싸요. 옛날엔 비싼데 요즘은 싸요. 한 100만 원이면 다 맞출 겁니다. 모니터까지 모두 다. 그 다음에 우리 연장은 컴퓨터니까 컴퓨터 조금 좋은 거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1등급에서 5등급의 신용 정도 필요하죠. 보통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질문 이제 마음속에 거의 한 80-90%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잘난 거 있으면 니네가 다 하지 왜 우리랑 쉐어하려는 거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다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한목적성이 있어요. 현재 보시면 이 게임은요. 무조건 자금 게임입니다. 현금 게임이에요. 근데 정부 자금이 여러분들 성장 단계에 따라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 자금은 최대 70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한 기업당이요. 70억이요. 70억.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액이 5천억이 되고 1조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70억 가지고만 돌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돌릴 수가 없어요. 70억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때 상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계획을 짜서 움직입니다. 이번에 4억 매입한 것도 언제 목표를 세운 거냐면 2009년도에 목표를 세운 겁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4억을 매입을 하자. 뭐 한 30억대. 이번에 뭐 30억대 정도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자. 이게 다 플랜을 짜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상장하는 계획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정도. 그 다음에 또 그 자금은 대신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되 시스템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대등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미리 말씀드린 저희가 상품 공급할 때는 저희는 마진 가져갑니다. 저희한테 따로 수수료를 정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팔 때부터 저희가 수익을 저희는 미리 선취를 해요. 그게 현재는 저희 한 10% 정도 됩니다. 아까 뭐 수익률 몇 프로냐 몇 프로냐 이거는 저희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메인 매출가액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계산하셔도 저 정도 수익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무역 시스템에 이런 간접 수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장님이 직접 수출 신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수출자고 저희는 간접 수출자로 빠지고 여러분들 저희한테 무슨 서류를 끊어주셔야 되냐면 이건 계약 조건에 들어갑니다. 풀네임으로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라는 공문서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반드시. 저희가 이걸 안 끊어드리면 이 계약을 진행을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해외에다 직접 물건을 팔아서 내가 수출을 하긴 했는데 이 물건을 살 때 테라노버 코리아한테 수출 목적으로 샀어요라는 증명서입니다. 한 달에 한 장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저희 때 끊어줌과 동시에 저희는 그거 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모든 혜택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수출 신고 잘 하시고 법률 위반 안 하시고 FM대로 관세 신고라든가 관세도 내실 필요는 없죠. 국세 신고라든가 그런 거 FM대로만 해주시고 자금 운용만 딴 짓만 안 하시면 돼요.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주식 투자한다든가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양질의 상품을 계속 공급해 드릴 거고 그럼 서로 윈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017년도에는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가 되겠죠.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부채 비율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상품 유동자금이 그다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금 가지고 그냥 구매해서 넘겨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매출액의 100%가 수출입니다. 평상시대라면 상관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나 18년도에 국가 위기 상황이 올 거라고요. 남들 다 죽어나가는데 매출액 신장률이 막 한 300%씩 올라가는 회사예요. 부채 비율 제로. 그 다음에 매출액이 전부 다가 수출이에요. 100%가. 그런 회사 어떻게 그런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 매출액이 저희가 한 70억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작년 매출액은 올해 4월 달에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세로 가면은 올해 12월까지 매출액이 한 290억에서 320억 정도 전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니까요. 어떤 게 좀 장점이 되면 이 사업의 좀 특징도 그렇고 1월 정도가 되면 그 해 매출액과 다음 연도 매출액은 거의 다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매출액은 300억 플러스 마이너스 20-3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오차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면 4분기 때가 전 세계 쇼핑 시즌에서 1분기 매출액이 1분기가 저희한테는 좀 보릿고기예요.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이 보통 4배입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그런 추세로 가니까 뭐 올해 매출액은 한 300억 전후 되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매출액을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은 특별히 늘어날 건 없어요. 인원을 더 줄여도 될 정도입니다. 현재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7년도나 18년도는 무난하게 한 3천억에서 한 뭐 7, 8천억까지 되겠다. 뭐 그 정도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객 대우할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거만하긴 한데 저희가 계약서 쓰실 때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요. 나 수익 잘 나오고 매출액 잘 나오고 저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계약서 쓰실 거예요. 안 망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욕은 안 하겠지만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안 망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저 그래서 그렇다해서 욕은 안 해요. 절대로. 욕은 안 하고 좀 많이 이렇게 사장님들 많이 일을 시켜요. 사장님 주거래는 뭐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거래는 반드시 지정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사장님 이번에 사장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뭔 작업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 계약은 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 이번에 결산 작업할 때 그때는 보정할 수 없으니까 11월 달 저랑 저희 회사랑 가결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나오면 확정재무제표 나오기 전에 가재무제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정부자금 신청할 때 자기 기업 속에서 저희한테 반드시 저희한테 보내셔서 가심사를 받으세요. 절대 그 사장님들한테 나쁜 얘기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부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따라오실 분만 확실하게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사업을 왜 하십니까? 자유가 좋아서요. 이런 분들 바로 탈락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사업하실 분은 집에 가세요. 자유는요. 번 돈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시면 돼요. 번 돈을 가지고 여행 가시든가 뭐 차를 사시든가 집을 사시든가 알아서 하시고 사업 자체를 자유를 어떤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이라도 마찬가지.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제가 앉아서 워드 친 책이 아니라요. 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한 22개 정도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 저희는 강의라든 회사 미팅을 하든 회사에서 내부 회의를 하든 모두 영상 녹화를 시켜놔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걸 외부 기관이나 그런 데 강의한 거를 녹취를 한 것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싶다고 하시면요. 계약하기 전에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쓰레기 같다 그러면 저희한테 택배 보내세요. 바로 저희가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쓰레기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업이 이런 거구나.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본사에서 이제 곧 떠나갈 이사 가서 떠나갈 이제 본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인천대교.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대교 있죠? 인천대교입니다. 이 다리 거리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휴게실에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휴게실 한번 오신 분들은 아마 보실 겁니다. 많이 설레실 거예요. 많이 두렵기도 하고. 저도 처음 비행기 타본 게 뉴욕 가는 14시간 반짜리 비행기였습니다. 국내선도 한 번도 못 타보다가. 진짜 농담처럼 누가 비행기 탈 때 신발을 주면은 승무원이 스튜어디스가 식권을 줄 테니까 식권 가지고 뒤에 식당칸에서 밥 먹으라는 얘기가 90%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10%는 진짜이지 않을까 솔직히 의심하면서 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너무 무섭고 설렜었죠. 미국 법인도 제가 혼자 가서 설립했습니다. 통장 하나 계산하는데 2시간씩 걸리고. 근데 지금은 언어 몰라도 뭐 우크라이나도 가고 독일도 가고 터키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만 있으면 되냐면 영어 안 써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구글 맵부터 어디에 한인 식당이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가면 반드시 한인 식당부터 가요. 다른 음식 못 먹겠어요. 그 정도 요즘 편한 세상이에요. 계좌이체 2시간이면 되고요. 특송 2박 3일을 전부 다 전 세계 90여 개국은 2박 3일을 다 배송까지 완료돼요. 자금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구매 확인서, 수출 신고서, 집에서 마음대로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100메가 인터넷도 느리다고 1기가급 인터넷 설치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고로 저희 집도 1기가 설치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인터넷 속도 빠르면 뭐가 좋죠? 영화 다운받을 때 좋죠? 영화 같은 거 다운받을 때. 그러니까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좋은 세상. 하여튼 그러면 오늘 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